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발전은 우리가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면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도시는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다녀오셨어요?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이 타임스퀘어가 1930년대 이전에는 걷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모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가 되니까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모습들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금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연세대학교를 부임을 하면서 신촌 전철역에서 내려서 연세로를 거쳐서 학교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연세로는 여러분들이 오셨던 그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그렇게 걷기에 유쾌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신촌 전철역에서 내리지 않고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학교로 오곤 했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현역이나 이대 전철역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대 보건의학에 의하면 사람들이 걷기나 자전거와 같은 중강도 운동을 30분 이상 한다 그러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으니까 아직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쓰지만 저는 이미 도가니도 아프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주변에 보이는 상점들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쁜 떡도 사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보행이 활성화되면 이런 구매 활동도 일어나고 즉 보행 상권이 형성되겠다. 낙후된 상권들이 활성화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진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멋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멋있게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걸었던 부가현이나 봉은사 동네는 제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걷기를 통해서 그런 곳의 마을과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아까까지 너무나 멀게 돌아다녔던 연세로를 그러한 좋은 점들이 있는 곳으로 바꾸면 어떨까? 내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2011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연세로를 중심으로 한번 그곳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나라에는 없는 보행 중심의 전용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연세로가 2014년도 1월 6일 날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기 전에 다녀왔던 세계의 유명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스페인의 그 유명한 람브라스 거리가 되겠고요. 또 여기는 덴마크의 스트라게 거리, 여기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거리입니다. 이러한 유명한 거리들이 보행을 통해서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은 차량으로 혼잡해진 모습을 보이고 오른쪽은 대중교통과 사람들이 연세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평일에는 버스만 다니고 택시는 새벽에만 다닙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탄력적으로 보행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왼쪽과 같이 복잡했던 그런 차로가 줄어들면서 보행로가 3m 내지 11m 정도 확폭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행에 방해가 되는 교통시설물, 전깃줄이 지하에 매설되면서 쾌적한 보행 공간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연세로가 끝은 아니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차량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과 같이 이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모차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도시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365일 24시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걷기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난 사실 3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와 간판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걷기를 할 때 보행자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어려운 질문만 하고 있죠.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오셨던 겁니다. 시간당 5km 정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심을 지나가는 자동차는요, 보통 30에서 60km입니다.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속도가 간판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간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간판의 크기와 글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야 됩니다. 엄청 커야 됩니다. 그와 반면 1초에 1m 정도 걸어가는 보행자를 위해서는요, 간판의 크기는 작아도 됩니다. 보행자한테 큰 걸 만들어주면 쳐다보느냐고 목도 아프고 목 디스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8초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보행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를 지나갈 때 그 상가의 전면폭은 보통 6m로 설계를 합니다. 그걸 지나가는데 보행자가 8초 정도 걸립니다. 이 8초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을 내 매장 안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즉 8초 안에 보행자가 들어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매장과 건물이 업그레이드되고 도시공간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죄와의 관계입니다.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적은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범죄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두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많아집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는 자기가 잡힐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즉 도시 공간에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도시는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다음은 걷기와 우리 미래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였습니다마는 개별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즉 도시 설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91%인 4,729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걷기의 미학과 이런 즐거움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같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달리는 속도가 이러한 걷기의 미학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빠른 것을 좋아하시는데 빠른 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질도 그만큼 향상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는 도시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작을수록 외롭고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도시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작을수록 낯설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도시는 제가 살고 싶지도 않고 우리의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살고자 권하는 이상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 도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걷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저출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1년도에 우리나라는 인구를 5,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5년도에는 인구가 4,300만 명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어떨까요? 도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인구가 많을 때는 외곽에 도시 기능들을 분산시키면서 자동차로 다 연결하는 그러한 도시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감소되면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세수가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는 팽창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시가지 내로 도시 기능을 다시 불러들이고 사람들이 도심에서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도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시 기능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행과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미래 도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과 같이 살아가는 도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 되고 도시의 주인인 사람이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시 설계를 전공하고 도시 재생을 가리키고 있는 학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걷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생각이 없으면 그 결과는 생각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걷기에 갖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면서도 안전하고 또한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활기찬 도시에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런 도시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